30분 만에 20년간 멈춰있던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 기능 저하를 연구해온 이성훈입니다. 그런데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채소 많이 먹고 유산균 챙기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장을 더 굳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은 힘이 약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때 차가운 채소와 섬유질이 늘어나면 장은 밀어낼 힘이 없어서 오히려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약을 먹어도 속이 그대로 멈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랫배가 늘 더부룩하고 며칠씩 화장실에 못 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장이 신호를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더 드시고 유산균을 더 드시면서 왜 계속 고생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바로 이겁니다. 채소와 유산균이 문제가 아니라 장 자체가 식어서 힘을 잃었다는 거죠. 장이 차갑고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차가운 기름이 굳어버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채소와 유산균 대신 진짜 장을 깨우는 단 하나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고 실제로 수백 분께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만에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 지인 중에 72세 김정수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채소를 하루 3끼 챙겨 먹고 유산균을 몇 달째 먹고 계셨는데도 여전히 배가 단단하고 화장실을 못 가셨어요. 배는 늘 차갑고 먹은 음식이 그대로 뱃속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부터 힘이 없으셨어요. 채소도 먹고 유산균도 먹는데 왜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심지어 다시마환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배만 더 부풀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신 습관들이 사실은 장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침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에 하시던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단 한 가지만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는데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30년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을 경험하셨다고 하세요. 4일째 되는 날 전화 오셔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시면서요. 배가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진짜 장 해독의 비밀입니다. 채소와 유산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사실 답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아침 30분 루틴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이 루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채소 먹고 유산균 드신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을 막는 습관을 계속하시면서 좋은 걸 넣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먼저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72세 김정수님처럼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30년 동안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장을 굳게 만드는 숨은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행동들 중에 장을 막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이 식으면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장은 체온이 유지되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채소를 계속 드시면 장 자체의 온도가 내려가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냉성 식단을 드신 후에 장운동 저하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건강하게 지내시려고 점심마다 샐러드를 드셨어요. 상추에 토마토에 오이까지 정말 신선한 채소들로만 드셨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복부팽만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가 계속 차갑고 가스도 차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샐러드 대신 데친 채소로 전환하고 따뜻한 국물 위주로 드시라고 했죠.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거나 애호박을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배가 따뜻해지고 가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추나 배추, 오이처럼 찬 성질을 가진 채소는 저녁보다 낮에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새 장이 식어서 아침에 더 무거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식사 후에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장의 힘이 약할 때 섬유질이 늘면 오히려 막힘 현상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는 섬유질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젊고 건강한 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 자체가 약해져요. 이때 섬유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그걸 밀어낼 힘이 부족해서 오히려 배 속에 쌓이게 됩니다. 대한소화기기능학회 보고서를 보면 고령자 변비의 40%가 섬유질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75세 최인자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변비가 심하셔서 다시마환을 하루에 3번씩 꾸준히 드셨어요. 섬유질이 많아서 좋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배가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장 안에 딱딱하게 뭉친 덩어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섬유질이 물을 흡수하면서 굳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를 줄이는 대신 수분과 기름의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과 기버터를 함께 드시고 식사 때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적당히 곁들이시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환류형 제품이나 고농축 유산균도 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장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유산균 드시고 오히려 배가 더 부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찬물은 장을 수축시켜서 변의 이동을 더디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장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고 있던 장이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만나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본 노화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이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배변 속도가 2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78세 김명자님도 평생 아침마다 찬물을 마셨다가 장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40도 정도의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500ml 정도 되는 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천일염을 살짝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으니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아침 첫 물은 어떤 온도로 드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종일 장 컨디션을 좌우하거든요. 장은 부드러운 윤활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에요. 기름을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장은 기름이 있어야 미끄러지면서 변을 밀어낼 수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장벽이 건조해져서 변이 딱 달라붙습니다. 유럽소화생리학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이 장세포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티르산이 바로 기버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장세포가 이 성분을 에너지로 쓰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얻는 거죠. 65세 오정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샐러드도 드레싱 없이 드시고 볶음 요리도 안 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비가 정말 심해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가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식단을 확인해 보니 기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기버터 반 스푼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여서 마시거나 밥 위에 살짝 올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변비가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간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방을 피하는 식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긴장은 장을 수축시키고 변을 굳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죠.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운동이 멈춥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장이 잘 움직여요. 서울대 의학연구원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운동이 평균 40%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70세 송영수님도 불면증이 심해질수록 배변 간격이 길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장도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식사 후 산책과 명상 그리고 복부 온찜질입니다. 식사 후에 10분만 천천히 걸으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명상은 5분만 해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장을 이완시킵니다. 복부 온찜질은 혈류를 증가시켜서 장운동을 돕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고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더 불편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장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알았으니까 다음으로는 장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체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동시에 맞춰서 장을 자극하는 게 바로 아침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전해질이 보충되면서 장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40도 정도의 물 500ml에 1001.3g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짜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이 양을 지키세요.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가 3g이에요. 이걸 천천히 마시면서 장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10분쯤 지나면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아침 첫물 어떻게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단 3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부티르산이 담즙 분비와 장운동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기버터의 핵심 성분입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와 달리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지방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장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아침 공복에 반 스푼만 드셔도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녹여서 마시거나 아침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돼요. 밥과 함께 드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하니까 처음엔 절반 정도로 시작하세요. 기름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게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전해질과 아미노산이 장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데요. 이게 바로 따뜻한 국물 식사의 효과입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처럼 부드러운 국물은 장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영양분도 전달해요. 국물의 온기가 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움직임도 좋아지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너무 뜨겁거나 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식혀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건더기보다는 국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장한테는 더 좋습니다. 국물이 장 벽을 촉촉하게 해줘서 변이 잘 내려가거든요.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을 더 드시나요? 앞으로는 국물을 더 챙겨 드셔보세요. 복부 혈류가 증가하면 장운동이 활성화되는데요. 저녁 복부 온찜질이 바로 이런 효과를 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배 위에 올려놓고 10분만 있어도 배가 따뜻해지면서 장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때 복식 호흡을 5회 정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배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에 물리적인 자극도 주고 산소도 공급돼서 장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피부 화상이에요. 너무 뜨거운 걸 직접 대지 마시고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밤에 배를 따뜻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안해지실 겁니다. 수면 중 부교감 신경이 장운동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장도 회복이 되거든요. 밤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이 스스로 치유되고 다음날 아침에 제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야식이나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도 중단하세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만들거든요. 요즘 숙면은 잘 되고 계신가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장이 스스로 일어나는 힘을 되찾습니다. 억지로 약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채소, 유산균, 찬물, 한약 이런 습관들은 일시적 완화는 줄 수 있지만 나이 든 장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법들이 나이가 들면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차가운 채소만 계속 드시면 장이 식어서 힘을 잃습니다. 섬유질을 너무 많이 드셔도 장이 밀어낼 힘이 없어서 오히려 막혀요. 찬물도 마찬가지로 장을 수축시켜서 움직임을 방해하고요. 기름을 무조건 피하면 장이 건조해져서 변이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 기버터, 들기름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해답이죠. 온기와 윤활 그리고 이완이 장 건강의 3가지 핵심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잘못된 관리로는 변비가 반복되고 배가 늘 무겁고 불편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몸 전체가 무거워지죠. 얼굴도 어두워지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가볍고 배가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장이 건강할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1컵과 기버터 반 스푼으로 장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일주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물 끓이는 시간 5분, 마시는 시간 5분, 총 10분이면 충분해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이시고 40도 정도로 식히세요. 거기에 천일염 한 꼬집과 기버터 반 스푼을 넣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레몬즙 한 방울 넣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시작하신 후에 아침 식사는 따뜻한 국물로 하세요. 미역국이나 된장국처럼 부드러운 국물이 좋아요. 점심과 저녁도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 저녁에는 배에 온찜질 10분 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이 루틴을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방법이에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이 붓는 사람일수록 장이 멈추는 이유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종과 변비가 같이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 둘의 관계를 알면 2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